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후반기 이 첫날 경기 NBA 결과는 좋지가 못했네요. 이게 오늘은 사실 좀 난이도가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게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예상했던 게 이렇게 고스란히 들어맞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좀 감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였죠? 그 피닉스 경기도 데빈 부커랑 그레이스 넬런 부상 보고 없었기 때문에 출전 할 가능성이 난 높아 보인다 라고 했었고, 그 실제로 결정을 안 하고 둘 다 출전을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시즌 아웃을 당했고. 근데 이거는 좀 억울한 게 다 나왔는데도 타이어스 존스랑 그 데빈 부커가 정말 터무니없이 못해가지고 진 경기가 됐습니다. 피닉스가 졌고, 그러고 이거 뭐야, 클블 같은 경우는 0.5 마인을 찍었고, 그리고 덴버 같은 경우는 1.5 프렌이 찍혔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진짜 NBA는 적중을 하려면은 뭐 올킬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은 정말 핸디언으로만 만약에 가면은 운도 정말 많이 따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좀 느꼈던 하루였거든요. 음, 어제 정말 열심히 솔직히 노력했잖아. 잠도 일부러 안 자가면서 잠 오는 거 계속 참아가면서 커피 3잔 마시면서 새벽 1시 반에 심판 분석하고 막 이러면서 2차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새벽에 조회수가 상당히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혼동이 오더라고요. 2차 영상하고 1차 영상하고 구분이, 알고리즘 뜨는 걸로 눌러서 보니까. 그래갖고 이 유튜브 시스템상 하루 NBA 영상 2개 올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적절치 못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즉흥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엑셀 만들 의욕이 사실 없었고, 어, 그 분석하는 사이트랑 뭐 공홈, 그리고 박스코어 같은 거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브라고 뉴욕 경기는 저 언더 봤어요. 언더만. 왜냐하면은 핸디 기준점은 제 체감상 좀 높다라고 느껴졌고, 양 팀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전적 9연속 언더입니다. 한 번도 양 팀 클브라고 뉴욕이 맞붙었을 때 대량 득점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기준점이 240.5를 받았다? 저는 상당히 높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팀 상대 전적 치고는. 대표적으로 오늘 경기들 중에서 이 상대 전적 영향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경기가 이 포틀랜드랑 레이커스 경기였거든요. 아시다시피 포틀랜드가 홈에서 6연승을 기록하고 있었고, 오늘 레이커스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홈에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았죠. 6연승 과정에서도 평균 득점이 115 이상이 될 정도로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102점밖에 못 넣으면서 레이커스한테 마인의 언더를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성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뉴욕하고 클블이 서로 간에, 사실 이건 클블이 뉴욕한테 좀 약한 편이라고 봐야겠죠. 상대 전적만 이렇게 보더라도 9번 연속 언더입니다.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날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부터 요때부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요기 때부터인가? 요기 때부터 요때까지가 플레이오프, 요기 때부터다. 요기 때부터 요기까지가 플레이오프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요기 때부터다. 요기 16일부터, 그죠? 그래갖고 이게 4승 1패로 뉴욕이 승리를 하면서 클브를 플레이오프에서 꺾어냈었던 전 시즌에 그런 결과가 남아 있었죠. 이때 제가 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보면서 와, 얘네 경기는 그냥 언더만 까면 돈 복사기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실제로 다 언더 나왔고, 그죠?
기준점이 216.5, 14.5였다가 10.5였다가 7.5였다가 203.5까지 계속 떡락했었던 경기였어요. 계속 해건도 경기만 나오니까. 그 정도로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정말 엄청난 늠농구, 수비 농구가 정말 끈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정규 시즌에서도 플레이오프가 아닌 정규 시즌에서도 양 팀은 서로 만났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수비전만 나왔죠. 올 시즌 맞대고는 이거 한 번인데 이날 박스 스코어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란드는 이 클브리라는 팀에서 유일하게 좀 뉴욕 상대로 강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갈란드가 최다 득점자 선수가 되었고 효율도 3점도 뭐 2점 슛도 다 좋게 기록하면서 효율도 엄청나게 좋았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도노반 미첼도 사실 이거 개인이 또 50% 넘겼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투 펀치가 1옵션, 2옵션이 59득점 합작했으면 충분히 볼륨 다 채운 거고 효율도 좋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언더였어요. 214점밖에 안 났던. 나머지 선수들이 그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스맨들의 득점 포인트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벤치타임에 놀았는지 1쿼터에 40점밖에 안 나고 결국엔 양팀 맞대결에서 이 4쿼터에 62점 찍힌 거 말고 나머지 3쿼터는 다 60점 미만으로 57점 뭐 55점 이렇게밖에 안 났었던 자연스럽게 언더가 떨어지는 그런 경기가 나왔잖아요. 막 정말 누가 봐도 오바 분위기였던 경기가 와 이게 언더나는 이런 경기가 아니라 그냥 스무스한 올 시즌 맞대결도 스무스한 이거 언더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다가 결국엔 변수 없이 언더로 말랐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도 있죠. 뭐 딘웨이드라든지 뭐 제러드 알렌도 15득점 효율은 당연히 센터니까 좋았지만 에반 모블리 역시도 17득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도노반 미첼하고 갈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뉴욕 상대로 막 좋은 효율을 기록한 경기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양팀 상대적인 9연속 언더를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당히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팀이 만났다 하면은 양팀이 서로 간에 만났다 하면은 엄청난 수비전만 펼쳐져 왔다. 무려 2년 동안 2023년 4월 달부터니까 2년 좀 안 됐지만 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팀이 9번이나 맞붙어서 모두 수비전만 나왔다. 그럼 이게 기준점이 240점 오면은 언더 까는 게 맞겠죠. 클브리 뭐 제일 잘 내는 팀이고 이런 건 제가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상성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올랜도랑 멤피스 경기는 이건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오늘 경기에서 이 반케로가 정말 후반기 첫 경기부터 정말 좋은 활약으로 36득점 1옵션 역할을 정말 오랜만에 톡톡히 해준 그런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케로가 이제 반케로는 다시금 반등을 해냈구나라고 속단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죠. 홀랑 한 경기 잘하는 수준인데 그죠? 그러고 얘네가 이제 백투윙 여파도 깔려져 있다라는 점. 물론 멤피스도 깔려져 있지만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양팀의 공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오늘 멤피스가 이거는 버그 때문에 멤피스 승으로 떠 있는 거거든요. 이 세트가 버그라서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피스는 올랜도보다 올 시즌에 보여준 게 월등히 많았던 강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멤피스가 이 경기 인디애나를 오늘 졌기 때문에 2연패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멤피스는 11월 달 이후로 11월 1일부터 한 번도 3연패를 찍은 적이 없는 팀이에요. 맥시멈 최다 연패가 2연패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장줄 연패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강팀 DNA가 아주 크게 잠재되어 있는 팀이 멤피스라는 거예요. 근데 올랜도가 뭐 솔직히 말해서 홈 올랜도 강한 거 저도 알죠. 근데 최근에는 얘네가 홈에서 엄청난 뭐 성적을 거두고 있다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올랜도가 이것도 버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올랜도가 애틀 상대로 이겼죠. 이 사이트가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좀 버그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올랜도가 뭐 오늘 애틀전에 개인 야투율도 충분 팀 야투율도 근 48%면 좋게 기록한 거고 3점성으로는 당연히 올랜도답게 꼬라박았지만 근데 멤피스가 이 정도의 득점력이 있죠. 올랜도가 솔직히 말해서 2득점도 상당히 평소보다 많이 득점을 한 거예요. 방케로가 터진 덕분에. 근데 이 정도의 득점력 가지고는 멤피스라는 막강한 공격력을 가진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멤피스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2.5 수준이라면은 마인까지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멤피스 마인의 오바 보겠습니다. 마인의 오바. 멤피스 승마인의 오바. 워싱턴하고 미러키 경기는 사실 이 경기는 당장에 지금 접근 원활하게 분석이 안 되는 경기. 오늘 릴라드랑 쿤보 GTD 떠있다가 결국에는 출전을 했던 경기였잖아요. 그러면은 백투백 두 번째 경기잖아요. 어찌됐건 뭐 후반기 두 번째 경기건 뭐건 간에 백투백 두 번째 경기고 닥리버스 성향상 워싱턴 닥리버스 감독은 정규 시즌을 그렇게 막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신경 쓰는 그런 감독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대놓고 약한 감독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감독이지만 정규 시즌 한 경기 한 경기에 목을 매는 감독은 절대 아니거든요. 상대가 워싱턴이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다. 돌발 결장 가능성 충분히 높게 봐야잖아요. 제가 오늘 비록 조합표 결과가 좋진 못했지만 결장 예측한 건 다 맞았단 말이야. 그레이스 앨런 부커 출전할 것 같다. 맞았고 근데 걔네가 나와가지고 더럽게 못해서 그랬지만 지금 릴라드랑 쿤보가 이건 둘 다 만약에 돌발 결장 뜨면은 워싱턴이 이 배당 1.24 배당이 전혀 걸맞지 않은 배당이 돼버리죠. 그럼 미러키가 1.60까지도 오를 수 있는 경기예요 이게. 그래도 워싱턴 상대로는 정배가 유지되겠지만 릴라드 쿤보가 둘 다 돌발 결장 떠버린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평상시에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 어제 경기까지만 해도 경기 시작 전까지 GTD 상태였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비 포르티스도 이거 징계 먹었죠. 25경기 금지 약물 검출돼가지고 25경기 적발됐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포르티스도 없는 상황에서 쿤보가 결장할 때 쿤보 자리 메꿔주던 게 포르티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쿤보랑 만약에 릴라드 둘 다 빠진다? 그러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조건 결장에서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러고 분석이 가능한 경기입니다. 토론토랑 마이애미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 퍼드라고 잉그램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마이애미는 딱히 주요 자원 중에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마이애미 승을 보는 게 무조건 맞는데 저는 이 마이애미가 너무 그게 심한 피닉스 마냥 피닉스랑 완전히 그냥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마이애미도 솔직히 말해서 올 시즌에 저는 에너지 레벨 넘치는 모습을 딱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도 물론 수비가 좋은 팀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기복이 심해요. 이런 거 80점대 그리고 113점 넣어도 갑자기 대량 득점하면서 지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득점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세크라멘토가 뭐 11경기 연속 110득점 넘기고 있다. 이렇게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하고 이렇게 80점 넣었다가 110점 넣었다가 이런 팀하고는 분석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죠. 마이애미는. 당연히 라인업상으로는 마이애미 승사이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마이애미 승사이드를 접근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안토니오랑 디트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오늘 피닉스를 이겼죠. 역패승을 해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 팀의 이 오늘 경기 박스 스코어거든요. 이게 화면이 너무 가려지네. 카메라 조정을 해놔가지고 지금 봤습니다. 샌안토니오의 팀야투가 47.3%, 3점도 이게 잘 들어가다가 막판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최종 성공률이 리그 평균 수준만 기록을 했었던 샌안토니오였고 결론적으로 이게 막 정말 좋은 야투를 기록한 수준은 아니었죠. 피닉스도 팀 야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죠. 자유투 메이드 게스도 똑같았어요. 17개, 17개. 근데 왜 11점 차로 피닉스가 졌느냐? 이겁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게 스틸이거든요. 스틸 13개. 스틸을 13개씩이나 당하니까 지죠. 그러니까 이게 피닉스가 참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 레벨도 정말 원래 없는 건 알았지만 정말 너무 없어도 너무 없고, 그리고 공격 전술 자체가 너무 아이솔레이션만 하려 그러고, 그리고 개인 플레이에 그거 하고, 팀 플레이는 전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디플렉션이 너무 원활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틸 13개나 기록한 거예요. 자, NBA 전체 이 전반기에 30개 팀 중에서 스틸을 가장 많이 당하는 팀이 몇 개인지 아세요? 9점대예요. 9.6 막 이런 수준입니다. 꼴찌 팀이 스틸을 제일 많이 당하는 팀이. 근데 13개를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당한 거예요, 이거는. 피닉스가. 근데 디트도 턴오버가 많은 팀이긴 한데 이 샌안토니오에 완전한 결함이 생겼잖아요. 저는 솔직히 웬반냐마 결정하기 때문에 피닉스 스으로 오늘 좋게 봤던 거였는데 이게 패착이었죠. 근데 자, 아시겠지만 이 5번 자리에 오늘 선발로 출전한 게 바로 비욘보입니다. 자, NBA에서 기회조차도 못 봤던 선수를 좀 주워온 그런 선수예요. 비욘보는. 아시겠지만 16분밖에 안 뛰었는데 이 5번 자리가 굉장히 결함이 크게 생긴 샌안토니오예요. 만약에 이 비욘보가 16분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럼 이 제레미 소웬이가 5번 자리를 거의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샌안토니오는 사실 오늘 피닉스 상대로라서 이게 리바운드를 얘네가 그나마도 약소하게나마 우위를 점한 거지, 피닉스가 공격 리바운드 5개, 총 리바운드도 샌안토니오가 앞섰습니다. 디트 상대로는 골밑 그냥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은 자, 이게 전반기 시즌 전체로 보는 거니까 전반기잖아요. 디트는 리바운드가 굉장히 훌륭한데 공격 리바운드 10등 팀이죠. 총 리바운드 8등 팀이죠. 피닉스 오늘 샌안토니오가 거의 동등하게 리바운드 기록했던 피닉스는 공격 리바운드 25등 팀이죠. 공격 리바운드 28등 팀이에요. 그 정도로 이거는 골밑 싸움에서 디트가 그냥 압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웬반야마가 없기 때문에. 웬반야마가 없고.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NBA 전체 중에서 이 개인 선수의 넷 레이팅 차이가 제일 심한 선수 1등이 요키치고 2등이 스가예요. 3등이 바로 웬반야마입니다. 넷 레이팅, 득실 마진이란. 그러니까 웬반야마가 코트 안에 없을 때 가장 스코어링 런,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지고 있는 상황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영향력이 높은 선수가 웬바냐마가 3등이라는 거예요. 웬바냐마가 지금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잖아요. 지금 샌안토니오는 완전히 존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디트 승마인 쪽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언어바는 기준점이 좀 높은데 좀 지켜볼게요. 근데 후반기 첫 경기는 전 시즌에도 그랬고 좀 오바적으로 많이 뜨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언어바 안 건드릴게요. 샌안토니오 경기는. 댈러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오바. 왜냐면은 제가 이 경기도 오바 주력 조합으로 가서 맞은 기억이 분명히 선명하게 있었고, 제가 양팀 맞붙을 때마다 이 2번 다 오바 갔었거든요. 실제로 양팀 상대 전적 이거 보시더라도 올 시즌 맞대결 3번 있었던 거 다 오바 떴죠. 다 오바가 났었습니다. 다 오바가 났는데 오늘은 기준점이 좀 높단 말이죠. 237.5로 평소보다. 이게 직전 경기에서 270 연장 없이 273점. 정말 미친 해고바가 떠서 이런 여파가 딸려져 있는데, 자, 이때까지의 뉴올리언즈하고 요때 당시 그리고 지금 시점의 뉴올리언즈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건 결장 이슈만 보더라도 댈러스 지금 라이블리, 가포드, 5번 자리 그리고 AD까지 3명 다 결장하죠. PJ 워싱턴 GTD죠. 그럼 사실상 댈러스에서 지금
빅맨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없어요. 드와이트 포일 GTD로 격상에 따지면 얘 나와도 영향력이 1도 없는 애, 빅맨이고. 그럼 지금 댈러스는 스몰 라인업 구사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럼 뉴올리언즈가 이거 원정 승률 10%밖에 안 되는 이 따라지 같은 원정 뉴올리언즈가 댈러스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뉴올리언즈가 1옵션 에이스가 자이언 윌리엄스죠. 페인트 존에서 만 야투를 시도하는 선수잖아요. 자이언 윌리엄스는 미들렌즈도 안 올라가는 선수잖아요. 무조건 페인트 존 안에서만 야투를 시도하는 선수라서 지금 댈러스가 딱 이 5번 자리 빅맨진들 싹 다 전멸 중인 상태에선 자이언 윌리엄스가 아주 큰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 뉴올리언즈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정에서 또 7연패. 이 막 시카고 한번 이기고 이때 빼고도 그 전까지 원정 경기에서 엄청나게 이런 연패를 달렸었던 올 시즌에 이 원정 뉴올리언즈인데 원정 뉴올리언즈가 보세요. 이 실점력을 기본적으로 엄청난 대량 실점을 두들겨 맞는 팀이잖아요. 이게 최근 들어서 더 이 실점도 많아졌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왜 이걸 틀어놨었냐면은 자,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반기 거의 막바지 부근 통틀어서 페이스 수치가 제일 빠른 팀 중에서 4등이 뉴올리언즈 페이스 수치 이거 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할게요. 페이스 순으로 정렬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스 빠른 순위로 정렬한 뉴올리언즈가 4등 되어 있죠. 굉장히 빠른 편인 아주 빠른 편에 속하는 팀인데 이 페이스가 빠른 탑 10 중에서 디펜 레이팅이 제일 높은 팀이 어디죠? 뉴올리언즈입니다. 즉 이게 딱 지금 뉴올리언즈가 보여주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은 템포는 정말 넘사벽급으로 빠른데 수비는 제일 안 된다? 이게 딱 전 시즌의 애틀란타예요. 전 시즌의 애틀란타. 전 시즌의 애틀란타는 아무리 언더팀이랑 만나도 240대 기준점 받았습니다. 오바팀끼리 만나면 250대, 260대도 받았고 그런 지표랑 똑같은 거의 오마주 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게 뉴올리언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댈러스도 수비가 좋을 수 없는 라인업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특히나 뭐 상대 팀 가드가 뉴올리언즈의 지금 에이스가 뭐 가드라면은 뭐 어빙이 수비를 잘하는 가드기 때문에 충분히 언더뜰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자이언 윌리엄스는 아닙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를 마땅히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댈러스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기준점 무시하고 휴스턴하고 미네소타 경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서부에서 둘 다 수비가 좋은 팀으로 속하고 언더를 많이 찍는 그런 팀에 속하는 두 팀의 맞대결인데 이상하게 양팀이 만났다면 오바가 떴어요. 4번 연속 오바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번 연속 오바 찍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3번 모두 오바였고 제일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이게 오바가 나도 오바 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막 한 팀이 혼자서 야투 미친듯이 터져가지고 막 혼자서 130 득점해갖고 130대 95로 이겼는데 기준점이 224.5여가지고 225점 나 0.5 오바 떴다든가 이런 게 있고 아니면 딱 얘네처럼 얘네 맞대결 오시는 3번처럼 둘 다 득점을 꼬라박지가 않고 다 접전 끝에 오바가 난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딱 얘네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인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휴스턴도 미네소타 수비 상대로 득점을 꼬라박은 적이 없었고 미네소타도 휴스턴 수비 상대로 꼬라박은 적이 없었어요. 그죠? 이거는 올 시즌 맞대결 3번에서 모두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불안한 거는 미네소타가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하고 뭐 고베어하고 이런 핵심 선수 좀 GTD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좀 걸리는 요소긴 한데 저는 그래도 양 팀의 맞대결을 제가 많이 이거 셋 중에 한 번은 연장 가서 오바 뜬 거였어요. 제가 그때 언더 가서 뒤져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후 이 241점 났던 거 이런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양 팀이 철저히 확실하게 제가 이거 경기 끝나고 박스 스코어를 보면서 추가 복귀를 하잖아요. 저는 근데
양 팀이 만났을 때 3점 시도가 올라갑니다. 양 팀 모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미네소타는 샌구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휴스턴은 고베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얘네 인사이드 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양국 농구가 굉장히 많이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삼성동구를 꼬라박지가 않았으니까 세 번 모두 오바가 뜬 거고, 다 세 번 모두 양 팀 모두 110점을 넘긴 겁니다. 오바 보는 게 맞는 거. 기준점이 2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바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자 기준점을 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클블 12.5 받고 13점 차로 이기면 0.5 많이 찍었죠. 그죠? 덴바 15.5 받고 14점 차로 이기면서 1.5 프렌 찍혔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거대한 기준점은 운을 좀 노려야 돼요. 이게 내가 만약에 오클라호마가 지금 홈 유타 상대로 막 30점 차 이상 벌려가지고 무조건 4쿼터 통과비지 나올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마인을 좋게 볼 여지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홈에서의 유타는 그래도 득점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팀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오클라호마가 마인을 찍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건 누구나 보던 사실이지만 저는 기준점에 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오늘 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 클블이 마인을 찍긴 했지만 0.5 마인이었고, 덴버 역시도 오늘 샬럿이 3점이 진짜 비약적으로 터지긴 했다지만 그거고 결국엔 프렌이 지켰고, 그래서 저는 이 15.5 마인을 자신있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그리고 언어가 기준점도 오클라호마 경기치고는 너무 높습니다. 오클라호마 디펜딩 1등 팀인데 유타가 그리고 턴오버가 제일 많은 팀이잖아요. 오클라호마 턴오버 유발이 1등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타가 턴오버가 막 20개 이상 찍히는 경기가 나오면은 턴오버 20개 이상 기록하고서 얘네가 115점 이상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유타가 막 시카고나 멤피스처럼 템포가 엄청나게 빠른 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오바도 못 들어가겠고 마인도 속 시원히 못 들어가겠고 그런 경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패스하시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세크랑 골스 경기는 이게 제가 세크 전반기 막바지에 세크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꼭 그런 팀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접전을 만드는 그런 클러치 팀이 있어요. 클러치 팀. 얘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투 포지션 이내 게임, 이것도 투 포지션 이내 게임, 이건 원 포지션 게임, 이거는 8점 차니까 투 포지션 이내 게임은 아니지만 이것도 7점 차. 그러니까 지금 세크라멘토가 대패도 안 당하고 대승도 못하는 딱 그런 팀이거든요. 결국엔 접전 승부를 많이 내는 팀. 그러면 이 경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접전 구도가 나오면은 완전 플레이오프 모드가 나왔고 해건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게 연장을 가거나 아니면 타작을 막 1분 30초 이상 타작이 나오면서 오버가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접전 구도가 예상되는 경기를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2.5 프레는 접전 구도 예상한다고 해서 2.5 프레를 갈 수 있는 게 아닌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만약에 양팀 결장 이슈가 둘 다 없는 상태라면은 세크 프렌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골스가 원정에서 딱히 좋은 팀도 아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휴스턴전에 이겼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골스는 휴스턴 상대로 15연승을 달릴 정도로 압도적인 상성을 보유했었던 팀이고, 세크 상대로는 같은 지구잖아요. 그리고 상대전적 올 시즌 상대전적 맞대결 두 번도 다 세크가 이겼었는데 상성적으로 되려 세크가 더 좋죠. 이 두 번은 다 같은 지구라서 이뤄진 프리시즌 경기였고, 상대전적 5연승입니다. 세크가. 저도 지금 본 거예요. 지금 봤는데 상대전적 세크가 5연승과 이거 프리시즌 경기 두 경기 제외하고 124, 134, 118, 그러니까 5경기 모두 근 120점을 넘겼다라고 봐야겠네요. 세크가 골스 상대로. 그럼 세크가 이거는 물론 많이 변하긴 했죠. 디런 팍스가 세난으로 가면서 변하긴 했지만 딱히 세크가 저는 골스한테 홈 경기에서 역배를 받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경기라서 보면은 저는 세크 역배 쪽, 프렌 쪽
만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보는 경기입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들. 자, 오늘은 엑셀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저도 오늘 후반기 첫 경기라서 좀 양껏 갔다가 결과 좋지를 못하니까 맥이 빠지죠, 당연히. 우선 토토하는 이유 자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돈을 꼴면 당연히 좀 의욕이 떨어지는 게 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의욕이 떨어져서 준비를 못한 점은 사과드리고 분위기 좋을 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